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길 가다가요. 로또 1등 당첨된 집이라고 쓰여 있으면 일단 들어가 보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제 얘기인가요? 네. 또 1등 당첨되기도 전에 무슨 세금을 이렇게 많이 떼? 이렇게 투덜거리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것도 제 얘기 같고. 마지막으로 로또 사기도 전에 1등 당첨되면 뭐 할지 고민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더 들 손이 없다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가 로또야. 우와 멋있다 했더니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답니다. 12월 6일 화요일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내일로 발행 20주기를 맞는 우리의 영원한 희망 고문 로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참 살면서 우리가 참 돈이 없어도 행복한 이유 보세요. 일단은 해 뜨는 거 보는 거 공짜. 또 시원한 바람 쐬는 것도 공짜. 하늘에 별 뜨는 거 보는 것도 공짜. 이게 다 공짜인데 세상에 해 뜨는 걸 돈 내고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우선 우리 앵커님은 한라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제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어머. 저도 딱 한 번 한라산 정상에 올라서 백록담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단체로 사전 예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그래요? 그 이유가 이 한라산 워낙 설경이 아름다워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산이 훼손될까 봐 평소에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평소에도 인기가 많은데 한라산 정상에서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해맞이 야간 산행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더더군다나 이 해맞이 야간 산행 코로나19로 인해 3년간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재개하게 됐는데 인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인터넷 예약 1시간 만에 1,500명분이 순식간에 마감됐다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나훈아 씨 콘서트 매진된 데는 광클 해도 소용없어서 1시간 만에 1,500명 분이 지금 마감된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보시면서 저한테 그러실 거예요. 많은 시청자들이 아유 무식하게 그것도 몰랐어? 한라산 가려면 저기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 알았는데 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는 지금 박성배 변호사 설명 덕분에 알게 됐는데 지금 그 예약제만 한다고 저희가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안진용 기자님, 여기에 무슨 또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연을 소개하는 걸까요? 이 예약 권리를 두고 웃돈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웃돈요? 일단 예약에 성공한 사람들은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가 휴대폰으로 전송이 됩니다. 어머. 한라산 입구에는요, 지하철 개찰기 같은 이런 장치가 있어서 드나드는 걸 통제하고 있거든요. 어머. 그래서 이 QR코드를 대야만 비로소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제보자에 따르면요, 네.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이런 탐방 예약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금 보세요. 지금 저기를 통과하는 네. 거군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저기에 휴대폰으로 받은 QR코드를 대야지 입장이 가능한 어머, 건데 제 무지했어요, 진짜. 네. 이 QR코드가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온 겁니다. 어머. 이 글쓴이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야간 산행 예약 QR코드가 5만 원에 거래됐다면서 어머. 해당 예약분을 확인해서 취소해달라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야, 아니 뭐 어디 떴다방에 웃돈 붙는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지금 해맞이 웃돈? 진짜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저도 처음 들어봐요. 굉장히 어허. 낯섭니다. 네. 뭐 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웃돈이 붙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굳이 이렇게 해맞이까지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제주도에서 한라산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제주도민들에게는 물론이고 네. 그 흔히 뭐 육지에 사는 분들을 제주도 분들은 무치라고 하는데 네. 무태서 오는 분들 역시가 한라산 절경을 보기 위해서 또 특히 설경을 보기 위해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흔히 해맞이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바다에서 뭐 호미곶 이런 네. 데를 찾아가가지고 해맞이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한라산 정상에서 설경을 보면서 새해 첫 해를 보면서 또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무척 많은가 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웃돈을 줘가면서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아니 근데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웃돈 주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제보가 나올 지경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럼 이런 거 어때요? 웃돈 주고까지 나 가서 보겠다. 그럼 웃돈 주는 게 뭐 문제냐 개수냐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라산 운영과 관련한 규정 그 부분을 보면요. 일단 오겠다고 예약을 한 사람과 실제로 산에 하겠다고 입산 준비를 해서 온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요. 조치가 가해집니다. 어머. 어떤 조치냐면 일단 입산하지 못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1년 동안 아예 이 한라산에 그 등반하는 게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문제가 되니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측은 새해 당일에는 입구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굉장히 좀 치밀하게 할 거다,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온라인상에서 한라산 해맞이 입장권 5만 원에 팝니다. 이런데 혹해서 사시지 말고 사봤자 소용없다는 거에 못 들어갑니다. 신원이 다르면요. 그런 꼭 여기 명심하시고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새해 소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장윤정, 송가인을 이을 차세대 트로트 퀸은 나였나? 이렇게 차세대 주자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누굴지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면 고개를 떠안고던 그때 그 사람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영상에서 벌써 또 겨울 분위기 물씬 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저 가수분 둘이라는 분 시청자분들 중에는 누구지? 그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모든 분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가수 둘이 이 외모만 놓고 보면은 웬만한 걸그룹 못지 않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걸그룹 출신입니다. 그래요? 지난 2018년 걸그룹 GBB의 메인 보컬로 데뷔를 했는데 네. 불과 몇 개월 후에 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4차원 거울공주라는 컨셉으로 또 뛰어난 가창력으로 눈길을 모았는데 네. 트로트의 트자도 몰랐던 이 두리 씨가 정작 해당 프로그램에서 기성 가수들을 제치고 7위에 올랐습니다. 어머. 이후에는 본인의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 수입도 훨씬 더 짭짤해졌다는 거죠. 결국은 이 걸그룹보다는 이 트로트 가수로 전향해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쩐지 장윤미 변호사님 네. 역시 사람들 보는 눈 거의 비슷한 걸까요? 딱 봤을 때 아이돌 가수라 해도 믿겠다 했는데 진짜 아이돌 가수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어요. 네. 그리고 걸그룹 때 이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진짜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야, 너 뽕기가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트로트 가수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뽕기. 아무래도 걸그룹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아주 트로트 가수로 완전히 전향하는 게 맞느냐라고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큰 도움을 준 게 바로 가수 장윤정 씨라고 어머,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일단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고 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트로트 가수가 될 것을 이게 권유해 줬다라고 하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둘이가 내가 정말 용기를 갖고 트로트에 도전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장윤정 씨를 향해서는 사실 주변에 보면 유명해지고 인기 얻고 대단히 많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은데 장윤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도 굉장히 겸손하고 인간미가 넘친다. 푸근한 옆집 언니 같다. 이런 본인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두리 씨한테는 장윤정 씨가 참 각별한 분이었네요. 근데 이제 각별함을 넘어서 장윤정 씨가
두리 씨한테는 롤 모델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윤영 씨 노래도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 내일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나는 당신의 끝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끝이 될래요 참 장윤영 씨가 또 흐뭇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댈 언덕이 한 사람만 있어도 든든한데 김현주 평론가님, 두리 씨를 가수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이 장윤영 씨 말고 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 친언니라고 합니다. 어허.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봉우리 아나운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사실상 이 가수 둘이 이분이 반전 이력이 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직장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도서관 사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꽤 반전이죠. 네. 도서관 사서를 하고 있던 와중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던 언니가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어허. 한번 연예계에 데뷔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니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언젠가 그 은혜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그 자매간에 둘 다 아주 미모가 출중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누가 더 예쁘냐 이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가 자기가 더 이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매간의 시기 질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동생의 재능을 알아본 언니가 권유했다는 거 아니 얼마나 참 멋집니까? 자매간의 또 우정도. 그런데 앞서 이제 두리 씨가 뭐 장윤정 씨 노래나 이런 거 다른 가수 선배 가수의 노래를 하는 건 잘 들어봤잖아요. 근데 정작 두리 씨 본인 노래는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이 벙글 싱글이 벙글 난 웃게 한 사람 솔로는 그만 사랑은 시작 심쿵두근거려요 겁먹지 말고 다가와요 아무도 깎지 않은 예쁜 꽃인가요 예쁘다고 놀라지 마요 마음은 더 예쁜걸요 마법에 빠져버린 것만 같아도 정신 차려요 네, 정신 차릴게요. 예쁨주의보 저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로트 차세대 퀸 자리를 노린 두 번째 스타 누굴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라 가지 말어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애꿎은 내 몸을 어이야라고 세워라 약속도 하구나 어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순등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 서성입니다. 아, 잘 부릅니다. 진짜 잘 부르기도 하고 요즘은 진짜 미모까지 뒷받침되는 가수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안지윤 기자님, 지금 홍지윤 씨예요. 홍지윤 씨. 근데 앞서 두리 씨와는 또 다른 창법이나 이런 좀 간드러진다고 더 느낌도 막 받고 그럽니다, 지금. 네, 이 홍지윤 씨 지난해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머, 그래요? 그런데 노래를 부를 때 보면 특징이 있어요. 특히 이 오디션에서 송가인 씨의 노래 엄마 아리랑 무대를 선보였는데 아. 송가인 씨가 국악인 출신이어서 이 노래가 국악과 트로트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아하.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르기 직전에
홍지윤 씨의 어머니가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 어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홍지윤 씨 역시 사실은 국악 전공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딸을 잘 지켜봤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송가인 씨의 노래, 이 국악풍의 트로트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는 준우승을 차지했으니까는 딱 들어맞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홍지윤 씨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걸그룹 출신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걸그룹을 준비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습생만 했었고 실제로 데뷔는 못했었고 본인은 원래 국악 출신답게 이렇게 트로트의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로서 쭉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 멋지네요. 자, 그런 홍지윤 씨. 지금 국악 DNA가 흐르고 있는 홍지윤 씨가 이번에 신곡을 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하얗게 빛이 나는 네 눈빛 운명 같아 slowly 찬바람에 흩날려 가지 마요 흰눈이 내려와 천천히 내보내는 순간 지금 사라지지 마요 천천히 안아줘 장유미 변호사님, 방금 그 영상으로 지나간 사진 중에 홍지윤 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홍지윤 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홍지윤 씨는 있었는데요. 네. 그 동생도 같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두 자매가 바로 가수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매분이 어쩐지 비슷비슷 생겼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홍자매라고 부를 수 있을 법한데요. 먼저 네. 뜬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가수 홍지윤 씨입니다. 어허. 2020년도에 트로트 오디션 붐이 일었을 당시에 오디션 경연 프로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거뒀고요. 어허. 이어서 동생 홍주현 씨. 지난해 첫 번째 싱글을 발매하면서 정식 데뷔했는데 네. 이후에도 OST에 정말 가창자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허. 이런 홍자매가 지금 들으신 곡, 첫 듀엣곡인 스노울리를 발매했는데 이번 겨울을 좀 따뜻하게 또 크리스마스를 좀 온화하게 나으시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낸 싱글 음악이라고 합니다. 야, 이런 또 이렇게 익살스러운 모습, 예쁜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팬들한테 또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이 인사를 하는 홍자매입니다. 홍지윤, 홍주현 자매인데, 근데요, 김현주 평론가,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자매가 같은 직업의 길을 간다, 같은 또 가수다.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서로 내가 더 잘 불러, 막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뭐 다 장단점이 있겠죠. 흔히들 뭐 남매나 자매는 잘하면서는 투닥거리기도 하니까 뭐 현실 남매, 현실 자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 이미 성인이 됐고 같은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서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은 모양이에요. 아하. 특히 동생 홍주현 씨 같은 경우는 언니 아무개, 그러니까 아무개의 동생이다라는 차원에서 본인을 더 알릴 기회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같은 연령대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고민되는 부분도 좀 비슷하니까 서로 고민도 나눌 수 있고 이래서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요, 홍자매, 흥자매, 이 자매끼리 실력도 똑같고, 미모도 출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도움도 많이 받았겠지만, 근데 안진용 기자님, 근데 너무 딱 똑같은 게 솔직히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봤을 때는 누가 홍지윤 씨고 누가 홍주현 씨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을 딱 구별하는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외모도 비슷하고 끼도 닮았는데 한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뭘까요? 이거는 두 사람의 노선이 달라요. 어허. 어떻게 다르냐면 홍지윤 씨 같은 경우는 원래 걸그룹을 준비하다가 트로트가 내 길이다 생각하고 선회를 한 케이스죠. 오. 반면 홍주현 양 같은 경우는 발라드 외길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어허. 처음부터 트로트에는 관심이 없었고 대쪽같이 발라드 가수가 되겠다고 생각해왔고 결국 지난해 정식으로 데뷔를 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노선은 달라도 최근에 발표한 이 스노울리를 보면은 서로의 음색을 맞춰가면서 함께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자매, 흥이 묻어나는 홍자매예요. 근데 홍자매 앞서 듀엣으로 불렀잖아요. 근데 홍자매 각각의 개성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따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온도와 우리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그런 걸까 너와 함께 있으면
자매를 보니까 따로 또 같이라는 이 말이 떠올라요. 서로 자매끼리 추구하는 장르는 다르지만 어쨌든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세대 트로트 퀸을 노리는 마지막 주인공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멀리 찾아서 휘돌아가는 그 세월이 얼마이더냐 이 세상이 싫어 독보적인 그 창법이 들렸어요 저는. 그래서 와 이거 묘하게 색깔이 그 매력 있다. 그 혀를 잘 다루는 다른 연주자들이 감성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고음이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야, 전영록 씨, 인순이 씨, 그다음에 누구였어요? 김수희 씨, 네로라는 기성 선배 가수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가수 진짜 좀 낯설긴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MBN 헬로 트로트에서 이 가창력을 마음껏 뽐냈던 다름 아닌 김유라 씨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손으로 가야금 현을 뜯는 게 나왔는데 네. 실제로 이게 김유라 씨의 손이었습니다. 원래는 국악인이거든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전수자입니다. 2014년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기 전까지는 국악을 배웠고 또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네. 원래 어릴 적엔 몸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죽지 말라고 집에서 예체능을 시켰는데 네. 이렇게 가야금에서 엄청난 두각을 보일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2021년 트로트 경연대회에 도전을 하게 됐고 독특한 창법과 속이 뻥 뚫리는 발성 그리고 구성진 꺾기로 여자 진성이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약간 진성 씨의 느낌, 목소리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악의 길을 걷다가 트로트로 전향한다? 김현주 평론가님 참 녹록치 않았고 가시밭길 같았을 것 같아요. 그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향을 하게 된 네. 대학생 시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악 공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날 그 트로트 무대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관객분들이 호응이 좋고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수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국악과는 또 다른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고 눈을 뜨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후에는 트로트 가요제에도 나가게 돼서 경험도 쌓고 또 작곡가도 소개받아서 노래도 받게 되는 등 해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네. 정말 재미있다고 해요. 지금 활동을 하면서도 아하. 관객 여러분들이 특별한 호응도 해주시고 이렇게 좀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트로트 가수 중에 애초에 국악하셨던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장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특유의 꺾기나 감성 같은 게 구성지게 또 담아내니까요. 그런데 김유라 씨는 지금 보면 트로트에 최적화된 목소리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마지막 동전 하나 손끝에서 떠나면 디디디 디디디 혼자선 너무나 외로워 디디디 디디디 가슴만 태우는 그대여 확실히 그냥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는 듣기에는 국악을 해서 그런지 이 소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시원시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안진영 기자님
김유라 씨가 닮고 싶은 원조 트로트 퀸은 누굴까요, 그러면? 사실 국악인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장점을 10분 살렸던 가수들이 누가 있을지 하면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는 송가인 씨, 그리고 좀 전에 소개했던 홍지윤 씨 외에도 양지은 씨 등이 있습니다. 네. 이들을 보면서 희망을 얻는데 정작 롤 모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국악인 출신으로 트로트 퀸 자리에 오른 바로 김용임 씨입니다. 야, 김용임 씨. 네, 김용임 씨는요 이렇게 국악에서 트로트로 옮기면서 김유라 씨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분인데 네. 정말 노래도 잘하고 외모도 예쁘고 무대 매너도 좋다. 이 김용임 선배님의 풀 버전 영상을 많이 보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사연 들어보니까 김유라 씨도 무명 생활 7년 정도 했더라고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고생하는 곁에서 같이 묵묵히 힘이 되어준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김유라 씨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김유라 씨 촬영이 자정을 넘어 끝나도 항상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세상에. 합니다. 예, 더군다나 몸이 불편한데도 오랜 시간을 거쳐서 딸을 만나면 하나도 힘들지 않다면서 너무 기뻐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사실 녹화 방송 촬영은 오래 지속되기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 끝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늘 한결같이 기쁜 마음으로 딸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렇게 어머니의 든든한 응원을 받는 김유라 씨, 나훈아, 이미자, 주현미 등 닮고 싶은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야, 역시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의 저런 헌신이 있었기에 또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차세대 트로트 퀸들이 또 큰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경찰이 출동하다가 갑자기 옆길로 샌다? 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실종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하던 경찰. 그런데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고 말씀하신 대로 옆길로 새고 맙니다. 어머. 과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는 경찰관. 그런데 뭔가를 발견하고는 순찰차를 세웁니다. 바로 화재 현장을 발견한 어머. 건데요. 한 건물 앞에 비치된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거세게 치솟고 있는 상황. 진짜 거세네요, 네. 네, 경찰은 순찰차 트렁크에서 소화기를 꺼내 신속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사합니다. 어허. 그런데 쉽사리 잡히질 않는 불길. 네. 그 와중에 소화액이 동나버리고 불길은 또다시 커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안 꺼졌네요, 진짜. 네. 네, 그러자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경찰관. 네.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소화기를 빌려 다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어허. 그런데 막상 현장에 달려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을까요? 이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불 더 번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벌써 저렇게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어머?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알고 보니 경찰관이 불을 끄는 사이 동료 경찰관이 미리 소화기를 빌려와 불길을 아하. 제압한 겁니다. 아이고, 제가 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정말 저때 쓰레기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지금 차량도 있어서 큰 제2의 폭발이 일어날 뻔도 했어요. 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9월 27일 한 밤 9시 50분쯤에 이 화재 영상인데요. 어허. 보신 것처럼 인천 서구의 한 주택가에 분리수거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필로티 구조의 빌라 건물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는 차량이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 차량으로 옮겨 붙으면 그야말로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때마침 경찰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화재를 목격하고 일단 곧바로 화재를 진화하는데 좀 총력을 다했고요. 영상을 보시면 소화기에서 이산화탄소로 인해서 화면 전체가 뿌옇게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인데 정말 소화기를 열심히 분사한 그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수화 분말 가루가 눈에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 이 화재 진압하면서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앞서 보면 진짜 수화기가 다 이 양이 다 소진되니까 인근 식당에 헐레벌떡 뛰어갔잖아요. 그때 보면 화면이 흔들렸잖아요. 심하게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 감 잡으셨겠지만 여러분 몸에 부착된 카메라 이른바 보디캠이 그 찍힌 영상이 막 흔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 경찰관 분과 저희 제작진이 직접 한번 통화를 해서 들어봤어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쪽에 이제 분리수거장이 있어요. 봉이 버리는 그 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이 났더라고요. 초반에 좀 불길이 좀 거셌어가지고 시간이 좀 지체되면은 여기가 밀집 지역이고 좀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곳이고 그래서 인명 피해나 아니면은 그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다른 생각보다 일단 불부터 빨리 꺼야 된다는 생각에 곧 바로 건너편에 그 뭐 마라탕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매장 가서 저는 빌린 상태였고 저랑 같이 간 그 사수분이 그 옆에 있는 또 편의점에서 여분 소화기 빌려가지고 네 그렇게 진화를 했었습니다. 저게 언뜻 봐서는 화재의 규모가 별거 아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보셨죠? 진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이 계속 붙잖아요. 시뻘건 불길이요. 그런데 순찰차에 애초에 차량용 소화기 있었고 이분이 지금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이 마라탕집 가서 구해오는 동안 사수분이 아마 선임인 것 같아요. 선임분이 옆에 편의점에서 또 비치된 소화기를 가져오셨기 덕분에 된 거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래서 우리가 가정에도 소화기 하나 꼭 비치해야 된다. 그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그렇습니다. 소화기는 비치도 중요하고요.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하. 근데 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경찰의 그 순찰 차량에는 항상 소화기가 비치되어 아하. 있다고 합니다. 네. 의무적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 불이 난 현장을 보고 그것을 예사로이 넘기지 않고 그대로 그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1차 진화를 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채 꺼지지 않자 이웃에 있는 편의점과 식당에 가서 그 소화기를 빌려와가지고 10분 만에 모든 그 소화, 잔불 정리까지 이제 끝냈다는 것이죠. 제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소화기가 집집마다도 지금 다 하나씩 있잖아요. 네. 저도 그걸 가끔가다 이렇게 눕혀놓거든요. 그래요? 분말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 나중에 그 소화기로 제대로 작동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위치를 변경해줘야 어머, 되거든요. 그 생활 상식인데요. 오. 그리고 차량용에 그 비치되어 있는 그 소화기들도 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흔들어서 그 분말 상태를 유지할 수 그래요?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네. 한 가지는요. 소화기 상단에 보면 지시 압력계라고 이렇게 나침반처럼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녹색 부분에 있어야 이 소화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 그 이외 부분으로 벗어나 있으면 물건만 있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 소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한 번씩 그것을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이 정말 생활 꿀팁을 주신 거예요. 혹시 나는 소화기 비치했으니까 걱정 없어라고 하시지 말고 한 번쯤은 잘 살펴보시고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박성배 변호사님, 저 불이 애초에 왜 났는지 그건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경찰에 따르면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 앞에 있는 종이류 분리수거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만 화재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이 방화 실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내사든 수사든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비록 방어가 아닌 실화라 할지라도 또 건물 자체가 아닌 물건에만 불이 났다고 해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있어 실화죄는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다. 아하. 마침 진화에 성공했기에 망정이지 네.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네.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아차차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장유미 변호사님, 저 경찰분들 앞서 출동하고 있었잖아요. 실종 신고 받고 출동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다행히도 잘 해결됐다라고 합니다. 어허. 실종 신고의 내용은요. 우리 가족이 지금 늦도록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일 생긴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었는데 네. 잘 해결이 됐는데 이게 왜 또 잘 해결이 됐냐. 네. 화재 현장을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실종 신고도 잘 챙겼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다른 경찰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불을 끈 어머,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불도 사실 경찰이 끄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소방 당국에도 이 상황실에 무전을 쳐서 세상에. 빨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현장이 급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진짜 이분들요, 경찰분들 그리고 소방관분들 그리고 소화기를 기꺼이 내주신 마라탕집 주인분도 그리고 편의점 업주분도 또 점원분도 정말 모두가 우리 사회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모두가 애쓰시는 소방관, 경찰관, 도움 주신 시민분들 진짜 내년엔 정말 대박 나시길 기원합니다. 근데 대박하면 떠오르는 단어 뭡니까? 로또! 진짜 매주 삽니다만 참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로또가 2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20살 됐대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흔히 로또나 당첨됐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박 혹은 일확천금의 대명사격으로 불리우는 이 로또가 네. 20주년을 맞았다고 아, 합니다. 내일로. 네, 제가 내년이라 했는데 내일입니다, 내일. 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2002년 12월 7일 1회차 아하. 추첨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11월 26일 1043회차 추첨까지 와. 총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의 숫자가 7,80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는 7,803등에 못 들어간 거죠? 그렇죠. 아하. 누구나 여기 있는 분들 다 못 들어가셨습니다. 네. 역대 최대 1등 당첨 금액은 2003년 4월 12일에 추첨됐던 얼마입니까? 407억 어머. 2,30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 대단하죠? 한 명 나왔어요, 그때?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대박 독식을 샀고. 할 수 있었기 독식! 때문에 네, 그래서 와. 금액이 컸던 겁니다. 네. 반면에 역대 당첨금이 제일 적었던 회차는 네. 2013년 5월 18일 추첨된 546회차. 네. 1등 당첨자가 30명에 대박 이르렀기 사건. 때문에 저거 대단하네. 1인당 당첨금이 4억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면 어떻게 좀 30명씩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 나 1등 당첨되면 대체 세금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진짜 이런 걱정을 미리 사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호 변호사님. 이 소득세법상 복권 당첨금은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이자소득도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서 5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소득세, 또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2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22%, 6,600만 원이 부과되고 네. 3억 원을 넘어선 17억 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 5억 6,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결국 아하. 총 세금은 6억 2,700만 원이 되어서 20억 원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아하. 실제 수령 금액은 13억 7,300만 원이 됩니다. 어허,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에요? 자, 당첨 안 될래요. 저렇게 많이 떼가면 저 당첨 거부하겠습니다. 저 이번 당첨 저는 배제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꿈 꿨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너 복권 사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진용 기자님, 진짜로 복권 사야 되는 꿈, 뭐 잘 들어맞는 그런 꿈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지난해 로또 1등 당첨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어허. 그 결과 로또 당첨과 꿈에는 나름의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어머! 그들이 답한 어떤 꿈을 꾸고 1등에 당첨됐냐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두구두구. 1등은 동물 꿈이었습니다. 어머. 소나 돼지가 나왔다는 사람이 27%로 가장 대박 많았고요. 사건. 2위는 조상님이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24%였고 네. 세 번째는 물이나 불과 관련된 꿈이었고요. 어머. 14%. 그리고 공동 4위는 신체 관련 꿈이나 대통령이 꿈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설문 결과가 있는데 1등 당첨자 중 50%가 네. 당첨 사실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알릴 것이라고 야. 답을 했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알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27%는 남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27%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을 것. 그럼 나머지 퍼센트는 하는 거 봐서 알릴 거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막 사행심 조장하려고 이 얘기 말씀드린 건 아닌 거 아시죠? 열심히 하루하루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행운도 찾아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쨌든 그래도 잠깐이지만 우리가 행복한 상상 해봤습니다. 자, 눈 뜨면 코백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만 세상에 눈 떴더니 이걸 뜯어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한 여성이 피난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영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건물의 외벽이 파손돼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벽을 뜯어간 흔적이 보이는데요. 어허. 벽 겉면을 뜯어가서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이 자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라피티 작가 뱅크시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그림이 원래 있었어요? 저 그림입니다. 오. 목욕 가운을 입고 방독면을 쓴 여성이 소화기를 들고 있는 그림인데요.
뱅크시의 작품이 경매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판매되다 보니 누군가 이렇게 벽을 아예 통째로 훔쳐가 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사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벽을 뜯어갈 생각을 어떻게 하다 합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세상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건물 외벽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훔치기 위해서 벽 외장재는 물론 석고보드 자체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절도 범행을 감행합니다. 아유. 그렇지만 일단은 이내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그래요? 예, 경찰에 따르면 이 범행을 계획한 인물은 키이우 출신의 1990년생 청년이라고 합니다. 예. 다행히 작품은 손상되지 않았고 경찰이 보관 중입니다. 경찰은 향후 미술 전문가들의 감정을 거쳐서 이 그래피티의 가치를 가늠한 뒤에 어떤 혐의로 처분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에이, 어째 해도 전쟁통에 같은 동포끼리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집주인이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Ми дуже були раді, коли вона з'явилась. Ми після деокупації повернулись сюди додому до себе. А тепер там дирка, і це як частини чогось вже не вистачає. На місце події відразу виїхала група реагування патрульної поліції, слідчо-оперативна група. І там на місці ми виявили 8 осіб, які намагалися вивезти вказаний малюнок у невідомому напрямку. 근데 그 뱅크신가 뭔가 하는 분이 영국인 분이잖아요. 화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국인 분 작품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있게 된 거예요, 김현지 평론가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그 그래피티 아티스트라고 하지요. 흔히 이제 그 벽의 낙서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이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좀 잔해가 남아있는 이런 곳을 찾아서 그 도시 곳곳 키이우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도 벽화를 저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전쟁을 좀 비판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쟁 속에서도 이런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고 많은 분들은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그림을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이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SNS에 올리면서 본인이 그렸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했었습니다. 네. 저 여러 지금 그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체조 선수가 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것 같은 모습도 있죠. 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장면을 보시면은 작은 소년이 덩치가 큰 남자를 마치 유도의 엎어치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물리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하. 근데 저 넘어지는 남성이 푸틴이 아니냐, 아하. 그 상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러시아의 네. 그 푸틴 대통령이 11살 때부터 사실 유도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러시아인으로는 최초로 8단 검은띠를 땄고 아하. 유도에 관한 저서를 내는 등 해서 굉장히 유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 그림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상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사실 뱅크 씨라는 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많이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얼굴 없는 화가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본명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영국 출신이다. 이 정도만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작품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풍선과 소녀 같은 경우에는요. 네. 무려 17억 원에 낙찰이 그래요. 됐는데 정말 황당했던 건 낙찰되자마자 분쇄기에 분쇄가 되는 또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요, 이 뱅크 씨의 작품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늘 평화롭게 사는 것, 그리고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